처음에 말했듯이 난 이 차가 당연히 승차감이 편할 줄 알았어. 에어서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차를 사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딱 두 개예요. 안녕하세요, 김택정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쁜 차, 제 차 자가용이고요, GV80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옵션이 다 들어갔어요. 심지어 추가 카본 패키지 같은 것도 다 들어갔으니까 GV80에 있는 옵션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 제 자가용이기도 하니까 리뷰하면서 이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 차 리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외관이랑 뭐 승차감, 뭐 실내 이런 거 설명하기 전에 그돈 씨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차를 솔직히 살 정도면은 뭐 벤츠의 GL이나 BMW X6 이런 차량들도 당연히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신차가 기준. 저는 왜 이 차를 샀느냐? 사실 제 드림카는 X6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났고, GL이는 제 생각으론 너무 못생겼어요. GLS는 이쁘지만 X6냐 아니면 얘냐 조금 가격을 많이 높여서 포르쉐 카이엔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계기는 가격과 실내 사이즈예요. 또 아이가 생기니까 뭐 유모차, 또 지방 내려갈 때 뭐 부모님 뵈러 갈 때 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차종이 E클래스였는데 트렁크 넓은 걸로 사자. 산타페 소렌토보다는 좀 컸으면 좋겠고, 이제 뭐 X7 GLS는 너무 크니까 와이프가 거의 타고 다니거든요. 운전하기 힘들다고 해서 X6나 GV80으로 골랐는데, 크기가 X6도 크고요, 얘도 커요. 근데 실내 사이즈가 이제 카시트를 웬만하면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실잖아요. 그럼 이제 카시트를 고정하는 앞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랑 앞좌석이랑 달랑말랑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앞좌석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차만 크지 외제차는 실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운전석 뒷자리도 누가 탄다고 하면 대형차인데 되게 좁아서 괜히 뭐 탈 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저는 싫은 거예요. 큰 차를 타는데 왜 실내가 좁아야 되지?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진짜 가성비입니다. 신차가는 얘는 이제 풀옵션 넣으면 9,000 조금 못하는 가격, 8,000에서 8,000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X6 같은 경우는 일단 얘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중고차 감가가 이제 국산차가 제네시스가 굉장히 좋아요. 1, 2년 사이에 적으면 1,000만 원, 많으면 뭐 3,000만 원가량 떨어진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중고차 딜러 입장으로서 금방 말한 차를 거의 다 중고차로 살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GV80이 가장 낫겠다. 그리고 보증도 제네시스는 5년에 10만 다 해주거든요. 차체 일반 부품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로 골랐고요. 타보지도 않고 샀어요. 굉장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급차잖아요. 장단점 얘기는 뒤에 가서 한번 해드리고, 외관 먼저 한번 촬영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외관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무랄 데 없죠? 엄청 이뻐요. 이 차를 고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신형 나와서 이거 구형 모델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걸 사고 신형 모델이 나온다는 거야. 솔직히 아이폰이든 뭐든 사면 신형이 나온다고 하면 짜증나. 근데 내가 모르고 사겠어? 근데 나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 이게 신형이 나와봤자 얘보다 얼마나 이쁘겠냐. 막상 신형이 나왔어요. 이제 GV80도 신형 좀 모습이 바뀌었고, 쿠페라는 모델도 나왔는데, 나는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심지어 쿠페 이쁘지. 근데 이 차 자체가 뒤에가 살짝 슬림하게 떨어져 있는 차량이라서 굳이 쿠페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차가 더 넓고 커 보인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X5랑 X6가 있어. 그럼 6가 이제 쿠페 모델이잖아. 근데 5는 진짜 그 일반 SUV 정석 라인처럼 생겼고, 6는 진짜 스포츠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굳이 GV80 쿠페가 아니더라도 너무 예쁜 거야, 뒤태가. 이 정도면 구형 오케이 했고, 두 번째로 가격. 얘도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우리나라 차가 9,000 가까이에 이랬는데, 지금 뭐 잘은 모르는데 9,000이 넘어가고 1억 위아래라는 소리가 있어요. GV80 쿠페가. 그 가격 주고 살 바엔 그냥 얘를 사는 게 낫고, 솔직히 외관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바뀐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휠도 나는 이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실내가 이제 통합 계기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일반 제네시스 밑에 현대기아 일반 차량들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굳이 통합 계기판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은 굳이 신형이 메리트가 있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구형을 먼저 산 사람 입장으로서 합리화 아니에요. 굉장히 가성비 있고 메리트가 있다. 근데 신형 나오면 뭐해? 중고차 가격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 영상 찍고 이제 다음 편에 신형이 나왔는데 구형이 더 인기가 많은 차, 요거 컨텐츠로 한번 찍을 거니까 그것도 구독 눌러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사실 이게 나온 지가 좀 돼서 전문가들이 리뷰하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냥 중고차 딜러 실차주로서 그냥 설명할게요. 그릴 너무 예뻐요. 미친 거야. 그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벤틀리 따라했다고 하는데, 이게 벤틀리가 옆에 서 있었거든요.
오히려 얘가 고급스럽더라. 물론 아니지.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만큼 이뻤어요. 제네시스 실내랑 외관은 이제 외제차 못지않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갖고 샀고, 이 마크가 옛날에는 짝퉁으로 보였어. 근데 이제는 짝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보여. 그리고 이 차가 또 이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리뷰할 때 설명하는 건데, 깜빡이를 켜면 측면, 뒤에까지 두 줄로 깜빡깜빡거려요. 통일되는 이 라이트, 깜빡이 라인 너무 저는 메리트 있게 보고요. 측면부는 그냥 평범한데 휠이 너무 이뻐요. 요새 휠이 되게 난잡한 휠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그런 것보다 이렇게 간결하고 5포크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휠이 나왔어. 타이어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22인치예요. 휠이 크면 전체적으로 차도 커 보이고, 제 생각인데 차가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근데 사실 휠이 크면 단점도 있어요. 뭐 승차감이 안 좋다, 연비가 안 좋다 이런 소리 있는데, 굳이 22인치를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쁜 게 중요하니까 22인치를 넣었는데, 좀 승차감이나 연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굳이 22인치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후면부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한 1번 모델이랑 쿠페 모델이 이제 X5, X6처럼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물론 얘도 비교하면 차이 나겠지. 걔가 더 납작하니까. 얘는 쿠페 모델이 아닌데도 슬림해요. 그래서 이 헤드램프 자체가 차가 높고 큰데도 불구하고 밑에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페가 아니더라도 좀 슬림하게 빠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지, 아니면 뒤에가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난 처음에 쿠페 나온다 했을 때 얘보다 어떻게 더 낮아지는 거야, 얘도 쿠페 같은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쿠페 디자인이 G80 그냥 뒤 엉덩이 따놓은 거라고 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형 모델이 쿠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가격이 똑같고 뭐 그러면은 신형을 당연히 사겠지만, 얘가 훨씬 싸잖아요, 중고차로는. 굳이 가격이 똑같다고 해도 저는 얘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산 이유 중에 하나가 패밀리카로 산 거니까 트렁크 넓이 한번 볼게요. 일단 고급차의 상징 전동 트렁크는 당연히 있고요. 일부러 내가 짐을 안 치웠어요, 보여주려고. 지금 이게 휴대용 유모차예요. 사실 이걸 이렇게 세우고 이제 짐을 싣다 보면 이 층고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난 깊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막상 많은 짐을 결혼해서 실어보니까 트렁크 자체가 너무 넓어요. 대만족이야. 특히 내 와이프가 어디 갈 때 짐을 막 때려박아도, 와, 트렁크 너무 넓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짐은 제가 실으니까 솔직히 내가 더 좋아요. 사실 이게 짐을 치워도 안 치워도 뭐 크기 비교는 잘 안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은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뭐 당연히 작고요. 소렌토랑 산타페 중에서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팰리세이드 너무 넓고요. 솔직히 소렌토, 산타페는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측면에 버튼을 누르면 이 시트가 앞으로 자동으로 내려가고 자동으로 올라와요. 전동이기도 하고, 또 뒷좌석도 조절이 다 가능해요. 앞좌석처럼. 뒷좌석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내가 넓다는 거니까, 저는 뒷좌석 쭉 빼고 사용하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의 머플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 차를 살 때 가장 고민했던 게 가솔린 살까 디젤 살까였거든요. 근데 디젤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연비도 좋고 안 살 이유가 없는데, 베라크루즈나 모하비에 들어가는 3.0 디젤이 아닌 직렬 엔진? 그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엔진이라 평이 굉장히 안 좋기도 하고 해서 안 산 이유도 있고, 이 3.0 모델은 요 머플러가 없어요. 양쪽 머플러가 사실 모양을 보면 앞에 제네시스 그릴 형성하게 모양으로 이쁘게 두 개 만들어놨는데, 디젤차가 요게 빠지더라고요. 그 두 이유 때문에 디젤차를 제외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네 차는 여기 앞에 범버랑 뒷 범버 밑에 요 카본이 달려있냐, 이거 튜닝한 거 아니고요. 쓴 차를 살 때 카본 패키지를 넣으면 달아주는 정품입니다. 제가 막 튜닝을 좋아해서 이제 요걸 넣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실내로 바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뒷좌석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외제차를 안 고르고 이 차를 고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실내 사이즈라고 했죠. 일단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이 카시트가 이 앞에 고정 다리가 있어요. 이 다리랑 이 등받이랑 안 닿게 설정을 해놓고 앞좌석으로 그대로 한번 와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이제 사람을 태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차는 앞에가 엄청 넓어요. 근데 이제 이 차보다 좀 조그매지면 앞자리도 좁은 거야, 이 카시트 다리 때문에. 그래서 소렌토 산타페보다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X6 이런 애들은 실내가 협소하니까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얘를 고른 게 너무 크고요. 두 번째는 실내가 솔직히 너무 예뻐요. 이 시트 퀼팅하며 뭐 색상하며 이런 이제 투톤 핸들 같은 거 잡아가는 그런 거 하며, 사실 실내 디자인은
디자인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심지어 뭐 소재도 너무 다들 고급스러운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 물론 풀옵션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외제차가 따라올 수 있을까, 이 디자인을? 외제차보다 얘가 실내가 이쁘면 이뻤지 이상하다는 평은 못 받을 것 같아서 이 차에 반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자가용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타지만 제 와이프가 아기랑 많이 타기 때문에 여자가 타는 차니까 좀 이쁜 차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솔직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고르게 됐고, 계기판이랑 여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그 GV80 쿠페가 나오면서 실내 여기가 완전 걘 통합 계기판으로 바뀌었고, 요거는 따로따로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 차가 출시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통합 계기판으로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요걸로 나온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이렇게 실내가 나눠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있는 것보다 고급지지는 않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기판도 이렇게 넓게 빠져서 뒤에 있고 요것도 있고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형이 나와도 요거는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밑에 현대기아 차들은 이미 다 계기판 나오고 있으니 좀 차이를 둬도 이 정도는 이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나는 구형을 타는 사람이라서 합리화를 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실내는 이게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승차감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뭐 시운전 안 나갈 거예요. 승차감 딱 하나예요. 너무 구려요. 진짜로. 나는 이렇게 승차감이 구린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뭐 SUV에서 승차감을 논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차가 거의 9천 가까이 하는 차인데 에어 서스펜션을 안 넣어줘요. 제가 공부 안 하고 산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난 이 차가 당연히 승차감이 편할 줄 알았어. 에어 서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차를 사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딱 두 개예요. 승차감. 너무 그래요. 뒤에 타면 진짜 너무 미니쿠퍼 타는 것처럼 막 진짜 너무 딱딱하고 구리고, 이 서스가 사실 한 번도 안 타보긴 했지만 일반 서스가 아니고 전자 프리뷰 서스펜션?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뭐 여기 읽는다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안 좋고요. 두 번째는 큰 차는 당연하지만 다른 큰 차에 비해 조금 둔해요. 이렇게 뭐 움직일 때. 그래도 단점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다른 차에 비해 둔하다는 거고, 승차감 때문에 이 차를 후회하는 게 너무너무 커요. 뭐 아까 계속 경쟁차종 얘기하지만 걔네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금액대면 현대기아가 에어서스 넣어주면 어떤가. 이번에 카센터 가서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차가 뭐 최상위에는 들어가겠지만 이제 에어서스가 안 들어가는 차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승차감은 구리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잘 나가죠. 2.5, 3.5 다 배기량 크고 하니까. 그리고 승차감 얘기하면서 배기량 얘기를 했었는데 2.5 살 바엔 3.5 사는 게 나아 보여요. 이게 2.5 사륜이거든요. 근데 연비 차이도 크게 없고요. 내가 솔직히 2.5를 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어 라고 샀는데 뭐 답답하진 않은데 3.5를 사면 좀 여유 있는 느낌이라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차를 산다 그러면 똑같이 이런 풀옵션 차를 살 건데 3.5를 살 것 같아요. 1위는 사지 마시고요. 무조건 제네시스는 사긴 사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밖으로 나가서 중고차 감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중고차 딜러이다 보니까 제 차를 가지고 리뷰를 하지만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GV80 차량들이 있습니다. 수업 매물 다 나와 있고요.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든 가격이 이제 1억 가까이 하는 차량들은 크면 클수록 감가가 굉장히 심합니다. 1억에 10% 하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에 10% 하면 100만 원이에요. 가격이 낮은 일반 차량들보다는 당연히 감가의 폭이 큰 건 사실인데, 제네시스는 유독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출고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감가의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저처럼 뭐 외제차 혹은 GV80 이렇게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차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신차가가 무조건 높다고 잘 샀어 이런 건 아니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 보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의 차량들은 대부분 중고차로 살만한 큰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제차보다 보증 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고차로서는 완벽한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차를 사고 다음 계획이 현재 이제 24년 초에 출시되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 차는 왜 신차를 계약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 감가 방어가 너무 잘 되고 신형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2년 기다려서 이번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신차를 산 거고, 그렇게 특정 사항이 아니면 벤츠를 사든 BMW를 사든 얘를 사든 중고차 가격을 어느 정도 살펴보고 신차가랑 비교해서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카니발, GLS 아니면은 그런 큰 차들 위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만 있다 보니까 지금 나온 카이엔 쿠페 모델을 취소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얼마 안 타다가 차를 바꾸게 되면은 감가는 안 된다고 해도 차를 한 번 바꿀 때마다 발생하는 취등록세가 이제 그런 큰 차들은 뭐 1,000만 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조금 출고를 보류할
보유한 상태고요. 이 차 오래오래 타다가 큰 차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주로서 GV80 리뷰를 오늘 해봤고요. 이제 이거 촬영하고 바로 찍을 영상은 구형보다 신형이 더 못생긴 차, 신형보다 구형이 더 인기가 많은 차, 더 이쁜 차 이런 거 리뷰해볼 거예요. 얘도 사실 마찬가지야. 신형이 이쁘긴 하지만 구형이 이렇게 잘났으니 신형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한번 컨텐츠를 찍어서 또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위에 상단 제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